AP는 제인 스트리트는 ETF 증권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ETF를 하나 우리한테 파는데 그게 공매도예요.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은 나중에 이렇게 일단 네트 쳐놓고 나중에 OTC 장외 거래를 통해 마련을 하니까 사실상 현물을 건드리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현물 비트코인 가격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ETF의 수요와 공급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역할을 한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비시 시간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요청해 주셨던 그 화제의 이벤트, 제인 스트리트의 10시 덤핑, 과연 비트코인 하락장 주범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 그리고 마지막 인사이트까지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제인 스트리트 accused of insider trading that helped collapse Terraform. 테라폼은 테라폼 랩스, 즉 여기 보이는 이 권도영이 운영하던 테라 루나, 그 코인을 만든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테라폼 랩스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파산 관제인의 지배를 받고 있죠. 권도영은 감옥에 있고 이 파산 관제인이 지금 테라폼 랩스 자녀 재산을 처리해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실이 뭔지는 일단 뒤에 말씀드리고, 제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트레이딩 회사, 기관 투자자, 이곳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2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23일에 제인 스트리트 고소장이 접수됐고 그날 저녁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테라폼 랩스 파산 관제인이 토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에요. 스나이더가 제인 스트리트 그룹의 공동 창업자 로버트 그라니에리를 그리고 소속 트레이더들을 고소했고요. 어떤 지금 정황이냐 그러면 보면은 21년 여름 테라폼 랩스, 즉 테라 루나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브라이스 프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턴을 끝내고 테라폼 랩스는 망했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인 스트리트로 입사를 했대요. 근데 그 뒤에 과거 동료들이던 테라 랩스의 엔지니어들과 브라이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은밀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두 회사 간에 공유해서는 안 될 비밀 정보들, 내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테라폼 랩스 자녀 재산을 정리하던 이 토드 스나이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 테라폼 랩스가 22년 5월 7일, 이때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 터졌을 때죠. 커브라고 하는 디파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UST, 테라폼 랩스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UST잖아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더나 USDC처럼 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이 커브라고 하는 디파이의 UST 유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거냐면 커브에서 갑자기 엄청난 매도가 나오니까 이 커브라는 유동성 풀에서 UST 가격이 1달러 패깅이 깨져서 크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패깅이 깨진 것 때문에 디패깅이라고 하죠. 이 디패깅 때문에 바이낸스나 다른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마찬가지 매도세가 나오면서 UST 가격이 1달러를 완전히 잃었고 그러면서 루나, 이 UST의 1달러 가치를 보존하는 척하고 있던 네이티브 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루나, 그 루나가 이것도 폭락을 하면서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말하자면은 파산까지 가게 된 건데, 테라폼 랩스가 메인 유동성 풀에서 아무 공지 없이 1억 5천만 UST를 조용히 인출합니다. 그리고 9분 뒤에 제인 스트리트가 8,500만 UST를 같은 풀에 매도치면서 그러면서 이 패깅이 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정황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죠. 테라폼 랩스가 알았구나 미리. 제인 스트리트가 덤핑 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UST를 인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브라이스의 비밀 채팅방에서 나온 내용이 재밌는 게 이틀 뒤 제인 스트리트 측은 권도영에게 연락해 2억에서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루나를 헐값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를 죽여주는 거래라고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인 스트리트가 UST, 루나, 비트코인까지, 그때 비트코인까지 다 무너졌잖아요. 덤핑 시켜서 가격 떡락시킨 다음에 저가에 매집을 하겠다라고 권도영한테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장 교란 행위, 내부자 정보 이용, 이런 모든 금융시장에서 이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엄단하는 그런 불법 행위들을 다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3개 혐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테라폼 랩스 파산 관제인은 이 제인 스트리트를 피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인 스트리트가 어떤 곳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런 곳이구나. 내부자 정보 그냥 막 이용하고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구나. 요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25년 2월부터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1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제인 스트리트의 오전 10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이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어요. 즉,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즉 미국 주식시장 열리고 트레이딩이 시작되는 10시만 되면은 희한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다. 매일 이런다.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제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기관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마다 가격을 일부러 비트코인 가격을 떡락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투매한다.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1년 넘게 이런 의심이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근데 2월 23일에 테라폼 랩스가 고소장 접수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은 10시 덤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제인 스트리트가 이거 비트코인 가격 하락장 불러일으킨 주범이었구나. 얘네가 10시마다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느라고 던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졌던 거구나. 그러면 이제 제인 스트리트가 테라폼 랩스한테 고소당하고 이거를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니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온갖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 X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2월 25, 26, 27 이렇게 막 오면서 비트코인 이제부터 오른다. 제인 스트리트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식의 끝모를 음모론이 이제 막 세상에서 막 번져 나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비트코인 그 이후로 63,000원까지 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란 사태 지나고 나서 69,000달러까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모론에 속지 말자가 결론인데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 하나하나 근거를 좀 대드리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인 스트리트는 어떤 회사냐? 99년 서스퀘 하나라고 하는 퀀트 회사에서 나온 트레이더 4명이 설립한 회사고요. 희한한 게 CEO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 내 어떤 직급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투명하게 수평적으로 트레이더로서 일을 하면서 한 전직 직원은 이곳을 아나키스트 공동체다, 무정부주의 공동체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뉴욕에 한번 이런 회사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잡 인터뷰 보러. 그 회사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고 큰 공간에 컴퓨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이제 저같이 그때 당시 대학생인 저, 미국 대학교 갓 졸업한 대학생인 저처럼 젊은 친구들이 막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10명이나 20명당 1명씩 말하자면 인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트레이딩 매매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상위 상급자죠.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해요. 달리는 말 위에 앉아서 이렇게 채찍 휘두르는 사람처럼 뒤에서 진짜 쌍욕 퍼부으면서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뉴욕에 가면은, 월스트리트에 가면 이런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마터면 그 회사 입사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죠. 그런 회사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국 온 게 참 다행이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인 스트리트도 지금은 이제 워낙에 덩치가 커졌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순 거래 수익이 205억 달러, 이익률이 70% 이상이 나가는 엄청난 시장 장악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거겠죠. 그리고 미국 전체 주식 거래의 10% 담당하고 미국 ETF 거래량의 14%를 담당하고 있고 1차 시장 지정 참가 회사 AP라고 하거든요. ETF에는 AP라는 존재가 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ETF. 그러면은 이 ETF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종해야 되잖아요.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AP라는 기관입니다. AP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몇 곳이 있는데 시장 지정 참가 회사 AP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AP 활동의 거의 25%를 처리하는 엄청난 대형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 팩트, 재밌는 거. 약 3,000여 명의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일하는 대가로 후원 보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의 평균 연봉이 무려 12억 원. 엄청나게 돈을 받는 대신에 어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라. SEC가 수사를 하고 FBI와 함께 들어와서 기소를 하더라도 절대 불지 마. 대신에 12억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펀팩트는 FTX 망하게 만들었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로 제인 스트리트 출신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자기 회사를 만들기 전에 제인 스트리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서 고객 자금 전횡해서 위험한 투자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이거 배웠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제인 스트리트에서 배웠겠죠. 자, 근데 참
얄밉게도 제인 스트리트가 정말 투자를 잘한다는 게 어디에서 보여지냐? FTX가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FTX에 우리가 돈을 넣었잖아요. 그 돈을 빼서 지네 돈인 것처럼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놨다고요. 2022년 당시에는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죠? 지금이야 이제 클로드 이런 거 유행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5억 달러를 무려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거의 뭐 7천억 원, 8천억 원 되는 돈이네요. 근데 FTX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FTX의 자녀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경매에 나온 해당 지분 중에 1억 달러어치를 제인 스트리트가 또 샀대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가 됐느냐? 지금 엔트로픽이 약 3,800억 달러 기업가치 인정받는 기업이 됐거든요. 무려 2, 3년 만에. 그러니까 제인 스트리트의 1억 달러 지분이 30억 달러까지, 무려 30배, 4조 원까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얄밉게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아마 야 이거 엔트로픽 AI 붐 터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진짜 싸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샀겠죠. 근데 모르죠. 또 여기에서 어떤 내부자 정보가 오갔을지 FTX 뭐 잔당들과 이 제인 스트리트 간에 또 커넥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끼리 어떤 또 얘기가 오갔을지는 뭐 모르는 거고 뭐 어쩌면 엔트로픽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진짜 엄청난 수익을 또 여기서 거뒀습니다. 잭팟이 터졌죠. 자, 이런 회사입니다. 제인 스트리트. 이런 회사니까 더 사람들이 이 음모론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인 스트리트가 비트코인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지금 하락장이 온 이유가 제인 스트리트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제인 스트리트의 X 계정입니다. 무려 16,000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지만 아무도 팔로잉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이 빵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상하게 소문이 돌았었죠. 테라폼 랩스 고소하자마자 이 제인 스트리트가 모든 포스팅을 다 지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모론이 또 번지기도 했는데 팩트는 뭐냐? 그냥 한 번도 포스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정만 만들어 놓고. 이런 굉장히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어떤 조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작년 7월입니다.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동결당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여기서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인도 주식시장에서 오전에 그 니프티, 피프티 인덱스 주식들을 잔뜩 덤핑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수가 내려가기 전에, 매도 치기 전에 옵션과 선물로 하방 베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식을 덤핑 쳐요. 그러면 이제 옵션과 선물에서 엄청난 수익이 생기죠. 공매도 수익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주식들을 다시 오후 시작됨과 동시에 재매수하면서 현물에서는 수익이나 손실이 거의 없게 만들고 즉 네트 제로 치고 선물과 옵션에서 엄청난 수익을 버는 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인도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5억 달러 인도 시장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제인 스트리트는 인도에서 계속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째 5억 달러 동결당도 상관없어. 너네한테 벌 수 있는 돈이 더 커. 이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시장 조작 행위를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짱도 두둑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불스유리 X 계정을 보면 제인 스트리트가 비트코인 가격 오전 10시만 되면 즉 미국장 열리면은 항상 ETF 덤핑 쳐서 가격 일부러 끌어내리는 거다. 그거를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하고 있고 2분기, 3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운메어 크립토라고 하는 이 계정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항상 10시만 되면 2, 3%씩 비트코인이 빠지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를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가 블랙록 아이비트 현물 ETF를 가장 많이 거래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ETF AP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비트 블랙록 현물 ETF를 덤핑 쳐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뜨리고 주워서 인도 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 현물 ETF를 통한 매수 매도를 통한 손실이나 수익은 항상 0으로 귀결시키고 동시에 선물과 옵션으로 돈을 겁나 벌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런 의심이 큰 서포트를 얻은 게 이게 13F거든요. 13F 공시에 따르면은 제인 스트리트가 3위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근데 13F에는 선물과 옵션 보유량은 안 나와요. 오직 이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의 보유량만 나오기 때문에 제인 스트리트가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선물과 옵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또 이 서포트를 얻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정황 증거들
이 과연 진실인가? 이거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쭉 리서치해본 결과 대부분의 비트코인 쪽 전문가 또는 금융권 전문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는 제인 스트리트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제인 스트리트가 일부러 비트코인을 덤핑 칠 이유가 전혀 없다.가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인 스트리트 혼자 AP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서 혼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덤핑 쳐도 비트코인 가격 안 내려간다. 많은 또 회사들이 있거든요. 시타델,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것들도 다 지정 AP로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수 매도 유동성 촘촘하게 만들어서 ETF 증권 가격과 현물 ETF 가격이 같이 매칭돼서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제인 스트리트 혼자의 영향력으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시각이 지금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어떤 부분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아주 정말 공격적으로 제인 스트리트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 이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ETF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즉 여러분이 아이비트 ETF를 한 주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AP, 제인 스트리트가 와서 새로운 ETF 증권을 만들어주고, 즉 ETF 하나의 수요가 생겼으니까 그 ETF를 가져와서 팔아줘야겠죠. 그 역할을 AP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도 동시에 매수를 해줘야 비트코인 하나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ETF 하나의 수요가 발생하고 둘의 가격이 맞는 거겠죠.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현물 ETF 한 주 사면 제인 스트리트가 나한테 그 ETF 증권을 하나 팔아주고 동시에 비트코인을 얘네가 하나 사면서 두 개의 가격이 맞물리게 해줘서 비트코인 가격이 ETF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간다. 1, 2, 3, 4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대요. 요거는 팩트입니다. 요거는 팩트라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산다. 근데 AP는, 제인 스트리트는 ETF 증권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ETF를 하나 우리한테 파는데 그게 공매도예요.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ETF 증권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무차입 공매도이기 때문에 ETF는 똑같은데 그냥 우리한테 하나 파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그러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이 하나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들어와줘야 나중에 얘네도 ETF를 나중에 생성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으로 생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OTC에서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 단계가 더 있죠. 선물로 해칭을 한다. ETF를 공매도 쳤으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 공매도가 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거를 선물로 해칭을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바로 사서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물 포지션 잡아서 해칭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은 나중에 이렇게 일단 네트 쳐놓고 나중에 OTC 장외 거래를 통해 마련을 하니까 사실상 현물을 건드리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래소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장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딜레이드, 레그드, ETF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AP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실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미쳐지는 그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ETF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요인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맨날 그런 뉴스 많이 보지 않나요? ETF로 인플로우 많이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안 오르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사실상. 아시겠죠? 현물을 터치하지 않아요. 이 AP들은 선물과 그 다음에 그 ETF 자체 공매도, 그 다음에 현물은 나중에 OTC를 통해 매수한다. 이게 현물 비트코인 가격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ETF의 수요와 공급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즉, AP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든 말든 시장에는 언제나 베이시스 트레이더가 있어요. 즉, 가격 괴리를 좁히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BTC 현물에 대한 순수요는 언제나 동일하다. AP들이 OTC에서 산다? 또는 공매도 치고 선물로 해칭한다? 그런다고 해도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간의 격차, ETF와 현물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베이시스 트레이더들이 언제나 이 차익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BTC 현물 순수요는 동일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음모론이다. AP와 베이시스 트레이더들은 ETF, 선물, 그리고 현물 사이 갭을 실시간으로 메우며 비트코인 가격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되도록 하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내러티브 음모론 빠지지 말자. 시장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알렉스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문적인 트레이더 관점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메이트, 제임스 체크죠. 장기 보유자들이 원인이지 비트코인 가격을 억누른 건 제인 스트리트가 아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 아니다. 조작 세력을 탓하는지 그만해라. 그냥 사람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치운 거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써줬습니다. 물론 영어로 쓴 걸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서플라이 브레이크다운 바이 에이지, 장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잖아요. 서플라이 브레이크다운 바이 에이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홀딩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즉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무슨 어떤 특정 주체가 비트코인 가격을 서프레스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매트 후건,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의 CIO입니다. 자, 처음에는 바이낸스, 그 다음은 윈터뮤트, 그 다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겨 매크로헤지 펀드, 그 다음은 종이 비트코인이더니 이제 오늘은 또 제인 스트리트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단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거다. 근데 아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매도한 이유? 4년 주기 사이클 때문이기도 하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비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근데 이게 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고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오지 않겠냐. 자, 이해한다.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영화 같고 다이나믹하지 않다. 사실 훨씬 더 지루하다. 이게 바로 제가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음모론자들은 뭔가 특정한 어떤 주체,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클리어하고 명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다. 그냥 아주 지루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그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사실상 들어보면은 어떤 특정 주체가 없죠. 근데 항상 대부분 상황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완의 CEO 코리 클립스튼, 제인 스트리트가 현물을 확정하기 전 24시간 동안 약간의 수익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제인 스트리트가 AP로서 ETF와 현물 간의 이 가격 괴리를 이용해서 한 24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엄청난 스모킹 거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그리고 덤핑의 주된 이유도 아니다. 이분도 똑같이 말하죠.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 바이낸스 스캠 덤핑, 코어 버전 30,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비트코인 코어 대 노츠의 대결, 그리고 양자 컴퓨팅 퍼드, 이런 것들이 모두 비트코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제인 스트리트 혼자의 영향 아니다. 자, 실제로 비트와이즈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대요. 2024년 1월부터 언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냐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거든요. 오전 9시, 10시, 이때는 평균 100에서 밑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조금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죠.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몇 시예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이때 많이 내려간다. 그리고 이 오른쪽 끝에 오전 6시, 7시, 8시.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외 시간 장 오픈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갔었다. 그러니까 10시 덤핑이란 말은 음모론이다.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도 맨날 어떻게 오전 10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항상 그렇듯이 아마 며칠 정도 또는 뭐 연달아서 며칠 정도 반복적으로 몇 번 오전 10시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2, 3분기 내내 그랬다. 뭐 작년 내내 그랬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비트와이즈는 아무튼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작설에 매몰되지 않는 주마우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단일 주체 조종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2조 달러 규모입니다. 특정 세력이 완전히 통제하기엔 너무 커졌고요. 현물 ETF와 지정 참가회사 AP 역시 그냥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있고요. ETF AP들이 있고요. 베이시스 트레이더들이 있고요. 헤지 펀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롱 온리만 하는 뭐 소버린 웰스 펀드 같은 이런 장기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요. 우리 개인들이 있고요. 수많은 주체가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제인 스트리트가 혼자 비트코인 가격을 그렇게 통제하는 건 어렵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비트코인의 완벽한 자가치유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하락 주범 찾는 음모론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4년 주기 반감기, 그리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이것 때문에 자체 인센티브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다시 수요가 들어와요. 금이나 은처럼 20, 30년 동안 한 번 떨어지면 횡보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1년이라고 하는, 뭐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하락장을 겪고,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해시레이트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난이도가 낮아지고 채굴자들이 다시 막 들어오면서 해시레이트가 다시 폭증하고, 그러면서 바닥 가격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다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가치유 능력을 가진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자산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렇게 싸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전략이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거대한 돈풀기는 반드시 돌아온다. 연준은,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끝없이 국가 부채를 팽창시킬 수밖에 없어요. 연준은 9조 달러까지 늘렸던 대차제도표 규모를 6.6조 달러까지 줄였으나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다시 늘리고 있고, 6.6조 달러는 2020년 코로나 4조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1조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필연으로 양적 완화는 운명적으로 돌아온다. 그때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오를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DCA입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모아놔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현금을 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꾸준하게 전환시키면 다시 봄이 옵니다. 그 봄에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이드를 차단하고 묵묵히 비트코인을 모아갈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